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노동이사제는 기관이나 기업의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산하기관 25곳 중 지방공사 3곳과 100명 이상 출자 출연기관 8곳이 그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나머지 14곳도 자율적인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과 순창군의회가 관광이냐 여행이냐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지난 24일 순창군 문화관광과의 부서 명칭 변경 문제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이 하반기 조직 개편에 앞서 의회와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순창군 의회 운영행정위원회는 24일 집행부가 발의한 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문화관광과 부서 명칭 변경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공급자 중심 관광보다는 수요자 중심 여행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해보고자 개정안인 문화여행과로 이 같은 집행부의 제안에 운영위 소속 위원들은 이해가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여행과라고 해서 이점 있는 거 있어요? 아니, 관광과라고 해서 또 크게 이점 받는 것도 아니 굳이 그렇게 모든 용어를 다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리잖아요. 운영행정위원회는 논쟁이 심해지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문화관광과 명칭은 변경안이 운영위의 공감을 얻지 못해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임시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기존의 시장, 구청장 간담회를 분권 정책협의회로 전환합니다. 단체장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연합정부 수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진행하고 대전시의 정책이 자치구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와 자치구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동반자로서 대전의 미래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일대 집값이 급상승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와 용산을 재개발하는 이른바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추진이 보류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추진 시점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구시가 주식회사 선택 엔지니어링과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소 물기업인 선택 엔지니어링은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 160억 원을 투자해 자체 개발한 스마트 음수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선택 엔지니어링이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는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도민이 주인 되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주민 배심원단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59명의 주민 배심원단을 위촉하고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민 배심원단은 앞으로 2번의 회의를 더 열고 도에서 수립한 민선 7기 공약의 실천 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주민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이재명 도지사 취임 100일인 10월 8일 민선 7기 공약 실천계획서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전북 임실군의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10개의 안건이 처리됐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임실군의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임실군의회는 22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임실시장 복합문화공간 관리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4,080억 7,406만 원 중 불효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8억 2,6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결특위는 이날 2월 예산을 최소화해달라는 당부를 집행부에 전했습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36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점검 결과 총 229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148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정비기간이 오래 걸리는 81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반영해 정비할 예정입니다. 경북 포항시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진 핵심 기술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인데요. 업체별 맞춤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농식품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된 농산물이 매장 내에 진입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를 하는 매장에 가점을 줄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부터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각종 규제에 대한 심사,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제6기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군사, 산림, 환경, 도시, 복지를 망라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꾸려졌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규제의 심사, 등록, 또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등에 대한 검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산림청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유아숲 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유아숲 체험원 조성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일반인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로 학점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대학생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과 학위 취득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강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된 모든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사로 발암물질 관리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판매와 제조를 중지했습니다. 또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식약처는 발사르탄이 사용된 의약품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